안녕하십니까?康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저는 버벅대는 습관을 치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5분 이상 말하기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매일매일의 놀라운 발전을 지켜봐 주세요. 인천 2호선 석바위 시장역 2번 출구 동강숯불 민물장어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홍세화 선생의 에세이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의 일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교육 현실의 두 모습. 혁명이 필요한 곳. 한마디로 혁명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혁명이라는 말에 놀라지 않기를, 부디 국가보안법을 들추지 않기를. 나도 들은 얘기일 뿐이다. 프랑스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중년 여성이 서울을 방문했다. 그녀는 기업인이면서 어머니였다. 어머니들의 마음은 국적에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인 듯 하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자기 자식과 같은 또래들에게 제일 먼저 눈길이 간다. 그리고 그 프랑스 여성은 아이를 무척 좋아했다. 서울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난 뒤부터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거리에서 도무지 청소년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날의 오후에도, 해진 뒤에도, 주말의 낮에도, 저녁의 때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마술 피리 소리를 따라 어디론가 사라졌는가? 그녀는 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새벽밥, 보충 수업, 학원, 영어 과외, 수학 과외, 속셈 학원, 3당 사락, 입시 지옥. 그녀는 분노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당신들은 망가질 거예요. Vous allez vous détruire. 정말 기적이군요. 이건 그야말로 억압이고 학대입니다. 억압과 학대가 있는 곳엔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원래 급진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좌파도 아니었다. 평소 선거에서 보수 우파를 찍는 아주 온건한 사람이었다. 서울에 짧게 머물렀던 그녀는 봉투에 관련된 자세한 내막까지 알 수 없었다. 왕따가 무엇인지, 거짓밥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간접수당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의 과민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한국 사회가 지독한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일까? 아, 그러나 벌써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지고 있는 일이 있다. 15살 된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이 슬프고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있은 뒤에 한국에서 무슨 토론이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동안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프랑스 땅에서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사회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야단 법석이 났을 것이고 아마 지금까지도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에 옮긴 조치들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15살 여중생이었다. 그 나이에 채 피지도 못한 몸을 허공에 날렸다. 꿈도 발랄함도 사귐도 제잘거림도 함께 허공에 내던졌다. 그것은 사회에 던지는 통곡이었다. 절망의 울부짖음이었다. 사회적 책무의식. 사회적 사건이란
그 사회의 실상을 노출시켜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예컨대 10대의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 백화점이 졸지에 허물어져 내리거나 다리가 졸지에 끊어지는 사건 같은 일은 한국 사회에서나 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알량한 사회의식은 차마 스스로 목숨을 던진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못했다. 사회 전체가 책임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다만 나만 아니면, 내 자식만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의식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시간만 흘려보내면 된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잊어버릴 테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건이 잊혀졌다고 하여 그 사건을 낳은 사회적 질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방관하면 할수록 질병은 오히려 더욱더 깊어진다. 우리가 언제 한반 동무에게 거짓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무서운 아이들을 상상할 수 있었던가? 또 우리는 왕따라는 것을 일본 사회의 일로만 알고 있지 않았던가? 사회적 질병은 이미 깊어졌고 절망하는 아이들과 무서운 아이들을 낳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화 선생의 에세이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